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붙어요. 기운이 없고 계단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집니다. 고기는 자주 못 먹지만 계란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그 계란이 하루에 몇 개나 되시나요? 그러면 열에 8번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루에 한 개 많으면 2개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 계란 한두 개로는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단백질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살입니다. 서울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했고 은퇴 후에도 노년 건강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자꾸 약해져요. 뭐라도 먹어야 할 텐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 하나의 대답을 드립니다. 단백질입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계란은 단백질이라는 공식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나는 충분히 먹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계란보다 단백질이 3배, 5배 더 많은 식품들이 우리 밥상 위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꺼지고 밤에 자주 깨고 피부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계단만 올라도 다리에 힘이 풀린다면 지금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훨씬 단백질이 풍부한 7가지 식품부터 노화로 인해 떨어진 흡수력을 보완하는 식단 조합, 그리고 하루에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식단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무릎이 시큰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다리가 자주 저리고 힘이 없어 계단 오르기가 겁납니다. 피곤해서 뭐든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침은 대충 식빵 한 쪽이나 과일 몇 조각, 점심은 국수나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 저녁은 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 몇 가지, 고기나 생선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조금. 대부분 이렇게 드십니다. 나는 소식하니까 괜찮다,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속이 안 좋은 것도 기운이 없는 것도 모두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을 간 넘긴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소엔 참 부지런하신 분이었어요. 동네 마실도 잘 다니시고 교회도 꼬박꼬박 가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관절 때문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몇 군데 다니셨대요. 하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고요. 그러다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영양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이분 식사를 들어보니 아침은 거르거나 과일만 조금, 점심은 국수 한 그릇, 저녁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고기나 생선은 특별한 날 아니면 잘 드시지 않았고 단백질이라고 해봐야 계란 하나 정도. 그래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두부 반찬에 병아리콩을 조금씩, 점심엔 닭가슴살이나 생선, 저녁엔 황태 넣은 찜 요리, 그리고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들깨죽을 드시게 했죠. 처음엔 낯설다고 하셨지만 열흘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조금씩 돌고 밤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무릎 시큰하던 것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그냥 근육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기운, 체력, 상처 회복, 피부, 머리카락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면역력도 단백질이 빠지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 하나 걸려도 회복이 더디고 입맛도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지는 느낌,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툭 풀리는 느낌,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잘 안 낫는 일,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이 모자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내 몸의 변화,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빠지면 체력도 건강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니, 난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더 잘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더 약해지고 기운이 안 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그냥 입으로 넣는다고 몸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장이 잘게 부수고 분해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과정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을 분해하는 위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 속에 산이 있어야 고기든 두부든 단백질을 잘게 나눌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산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줄면요, 고기나 생선은 물론이고 두부나 콩 같은 것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먹긴 먹는데 몸은 이걸 어쩌지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으로 바꾸는 힘이 약해집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근육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젊은 사람은 한 접시 먹으면 근육이 100만큼 생기는데 노인은 똑같이 먹어도 40이나 50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을 더 자주 나눠서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이 줄고 치아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하루에 2끼만 드시거나 국수, 죽, 밥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로 드십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있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몸에 도움이 될 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남성분은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김밥이나 칼국수, 저녁은 밥에 김치찌개만 드셨습니다. 나는 밥 잘 먹어요 하셨지만 검사해보니 단백질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이처럼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잘게 소화하느냐, 몸이 잘 받아들이느냐, 근육으로 바꿔줄 힘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단은 나이에 맞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단백질이 중요하고 왜 흡수가 어려운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계란보다 훨씬 단백질이 풍부한 7가지 식품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고 메모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식품은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보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몰라서 못 먹은 단백질 챔피언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황태입니다. 혹시 집에 황태포 한 줄쯤은 있으시죠? 된장 풀고 미역 좀 넣고 아침국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게다가 기름기도 거의 없고 말려 있어서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도 아침마다 황태국을 먹기 시작한 뒤로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가 뭐 단백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하지만 두부 한 모에는 계란 3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그냥 간장 살짝 뿌려 먹어도 참 맛있죠. 두부는 어르신들이 매일 먹어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병아리콩 많이 보이시죠? 작고 노란 콩인데 100g당 20g 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얇아서 물에 불린 다음 삶아 드셔도 되고
믹서에 갈아죽처럼 만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 간식으로 콩죽처럼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든든합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주인공 들깨입니다. 들깨가루요? 그건 미역국 넣을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들깨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오메가3는 뇌 건강, 혈관 건강, 염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환자분은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던 중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2달쯤 지나고 나서 혈액 검사 수치가 확 내려간 걸 보고 이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하셨습니다. 5번째는 모두가 아는 닭가슴살입니다.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100g당 24g 이상이 단백질, 지방은 적고 흡수는 빠르고 근육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단 그냥 퍽퍽하게 드시는 것보단 야채와 같이 볶거나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찢어서 미음이나 죽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6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나는 유산균 먹으려고 요거트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일반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지 않아요.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보통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3배 이상 많고 소화도 잘 되고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한 컵 정도의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오전 간식이나 저녁 대용으로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챙기고 장이 더부룩한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마지막 7번째는 조금 특별한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삶은 말린 새우입니다. 요즘은 말린 새우를 고명으로만 쓰는 집이 많은데요. 작지만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00g당 70g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나물이나 밥 위에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자, 이렇게 7가지 식품,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말린 새우. 이 중에 여러분 댁에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지금까지 계란만 믿고 드셨다면 이제는 이 식품들로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세계가 훨씬 넓고 깊다는 걸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복잡하거나 번거로우면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공복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서 처음 들어가는 식사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예시 1.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한 보리밥 반 공기, 반찬은 조림한 두부와 삶은 병아리콩 조금. 예시 2.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그릭 요거트 한 컵에 호두나 아몬드 한 스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 15g 이상의 오메가3, 식이섬유, 칼슘까지 골고루 들어갑니다. 무겁지도 않고 속도 편안합니다. 이제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물론이고 탄수화물과 섬유질까지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시, 닭가슴살, 채소볶음, 현미밥 한 공기, 된장국, 후식으로 두유 한 잔. 이 조합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고루 들어있어서 시니어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시, 황태와 계란을 넣은 부드러운 찜, 제철 나물 반찬 2가지, 보리밥 반 공기. 황태는 단백질 흡수가 빠르고 계란은 황태의 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소화도 편안하고 맛도 좋습니다. 치아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입니다. 간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과자나 빵을 떠올리지만 그건 당분만 높고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간식은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시 1. 삶은 병아리콩 한 줌, 구운 두부 조각 몇 개. 예시 2. 그릭 요거트 한 컵 잣이나 땅콩 한 스푼. 예시 3. 들깨가루를 넣은 따뜻한 선식 한 잔. 이 정도면 하루 권장 단백질의 15에서 20%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3시에서 4시쯤 출출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복잡하지 않고 현실적인 식단 구성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바로 흡수율을 높이고 내 몸에 오래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품에 단백질이 많은지 또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는 게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먹은 단백질을 몸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들이 바로 다른 영양소들이죠. 첫 번째 조력자는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12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단백질을 잘게 나누고 몸에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소화의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먹을 때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닭가슴살을 드실 땐 달걀 노른자나 김 같은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지방, 특히 들기름,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피해야지 하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이 몸에 오래 머무르고 잘 쓰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살짝 넣는다든지 두부 반찬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흡수력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은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력이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황태를 넣거나 청국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먹는다면 그건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딱 좋은 식사 조합입니다. 저도 집에서 청국장 끓일 때 반드시 두부를 듬뿍 넣습니다. 그게 내장 건강에도 좋고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습관입니다.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점심에 고기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은 가볍게. 하지만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남는 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흡수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B가 풍부한 채소나 노른자와 함께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활용하고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백질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품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도 다 아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고 내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을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계란이면 충분하지. 밥만 잘 챙겨 먹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몸이 자꾸 피곤하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잠도 깊이 못 자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이 모자라서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고 기력을 지탱하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생존을 위한 재료입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건강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 모, 삶은 병아리콩 한 줌, 들깨가루 한 숟가락, 그릭 요거트 한 컵? 이건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다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근육을 지키고 피로를 줄이고 당신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그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흡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비타민, 건강한 지방, 발효식품과 궁합을 맞춰 먹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만 단백질 식단으로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무릎이 덜 아프고 잠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덜 부담스럽고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걱정되시거나 배우자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 이야기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기보다 서로 챙겨주며 함께 바꾸는 게 훨씬 오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단백질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흡수되는 식습관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 백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